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가 오늘 낮 검거가 됐습니다. 검찰이 공개 수배한 지 17일 만으로 이들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왔습니다. 이 씨는 그간 자수를 설득해온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이은혜와 내연남인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이 씨와 조 씨가 잠적하자 검찰은 지난달 말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경찰청과 합동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고 공개 수배 17일 만인 오늘 오후 12시 25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경찰서가 또 한 대가 더 오고 빠져나갔죠. 당시 오피스텔에는 이 씨와 조 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둘은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검경 수사팀이 공개 수배까지 내리자 그동안 자수를 설득해온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직후 이 씨와 조 씨는 인근 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인치됐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금 이 시각 인천지검에 압송돼 있습니다. 살인 혐의 입증이 관건인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노수환 기자,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면서요? 네, 저는 지금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은 2시간쯤 전 이은혜와 조현수를 이곳으로 압송해 이 시각 현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까지 총 4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은혜가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물에 들어가게 한 다음 물에 빠져 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숨지게 한 살인 혐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은혜의 남편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재수사 초기 이 부분에 대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만약 남편이 스스로 물에 빠졌고 단순히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은혜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검찰로서는 쉽지 않은데요. 오는 월요일 체포 48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살인 혐의 외에 2019년 봄 2건의 살인 미수,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뒤 이은혜가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 했던 보험 사기 미수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황이 더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과 내일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혐의를 최대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 조현수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 김순철 사건반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은혜, 조현수 씨가 무려 넉 달 넘도록 잠적했다가 오늘 끝내 자수를 했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열흘 전인 지난 6일 인천지검과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두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검거팀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런데 3일 전쯤에 경찰이 두 사람의 은신처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이라고 특정하기에 이릅니다. 워낙 고층인데다 세대수가 많아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오늘 오전에 경찰이 이 씨 아버지를 통해 이 씨의 자수를 권유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자수할 의사가 있다면 정확한 번지수를 알려달라 이렇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이 씨의 아버지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경찰이 실제 주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오피스텔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들의 은신처가 이제 의외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도주 경로와 같은 부분은 확인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은혜, 조현수 두 사람은 인천지검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도주 경로를 좀 파악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데요. 예. 일단은 추정의 영역이지만 세간의 예상과 달리 이들의 동선이 그리 넓지 않았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선 수사당국에 의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해외 도피가 쉽지 않았던 게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예. 계곡살인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데다 공개 수배까지 받고 있어 이동에 제약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잠적을 결심한 뒤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줄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넉 달 넘는 도피 기간이었는데 조력자가 과연 없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거 장소에서만큼은 조력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4개월 동안 생활 반응 하나 없이 검경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점에서 의혹은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생활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휴대전화나 카드 사용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말하는데요. 예. 우선 경찰은 두 사람이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만약 제3의 인물이 드러난다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은혜와 조연수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풀릴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저희 취재진이 이은혜의 전 연인들이 의문사했다 이런 의혹을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우선 지난 2010년 이 씨와 동승한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 씨가 보험금을 타갔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한 이 씨의 또 다른 연인이 2013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경찰은 일부 사건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 씨의 검거로 재조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소위 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6월 달 얘기고 지금 얘기한 거는 2010년 거, 2013년 거 그 네, 전 걸 그렇습니다. 얘기라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피해자 유족들이 이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유족 측은 이들이 저지른 죄에 맞는 최대한의 형량을 부여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족은 피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개인 회생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 씨와 조 씨가 재산을 어디에 빼돌렸는지를 명확히 수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또 초기 수사가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된 데 대해서도 깊은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했던 검사가 입장을 내놨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 이렇게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 전담 검사였던 안미영 검사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안 검사는 SNS에 저의 무능함으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한 바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검사의 주장은 그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안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겠죠.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순철 사건반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자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던 정 후보자의 아들이 병원을 다니지 않다가 재검 직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것으로 나왔습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고 2달 뒤에는 환자 이송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술서도 확인되는데요. 먼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가 2014년 1월 경북대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엔 특별한 통증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게 2015년 10월. 신체검사 재검을 10여일 앞둔 시점입니다. 의무 기록엔 다리를 들어 올리기 어렵고 디스크 압박이 심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22개월 동안 일상생활을 하다 갑자기 병원에 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던 정 씨는 5년 만에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제출한 자기 기술서를 보면 재검을 받고 2달 후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픈 환자가 다른 환자를 숱하게 이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파트만 움직이는 건 뭐 가능한데 환자 드는 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정 씨가 최근 5년간 의료비 명목으로 쓴 비용은 1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척추 질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언론엔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직접 엉뚱한 이야기라면서 일축했습니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사퇴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재헌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인수위에 전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MBN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사퇴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누군가 엉뚱한 이야기를 띄운다. 집요하게 사퇴를 바라는 게 어떤 세력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한 후보자 입장과는 달리 인수위 측은 긴장 속에서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이 어제 인수위에 해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딸은 시기적으로 후보자와 관계가 없고 아들 역시 객관적인 필기시험 점수가 매우 높아 문제 없다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면 사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대 또한 모든 성적과 일체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여러분께서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을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불똥이 튈까 걱정이 큽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의혹과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당내 의견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2030 표심이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관련 보고를 받으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뿐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터졌습니다. 이상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미국으로 동창회를 다녀왔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북대 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9월과 2019년 9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출장을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열린 경북대 의대 동창회 참석이었던 겁니다. 2018년 경북 의대 북미주 동창회 안내 책자를 입수했는데요. 일정엔 실제로 골프, 디너, 크루즈, 연회, 댄스와 같은 이런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정호영 후보자가 미국 동창회 가서 찍힌 증거 사진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정호영 후보자가 미국 동창회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입수를 했습니다. 일정에 기재되어 있던 댄스 파티 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장면인가 보죠? 네, 이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세히 인상착의를 보시면 베이지색 자켓을 입은 정호영 후보자가 박수를 치면서 단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정 후보자가 다녀와서 제출한 귀국 신고서를 살펴봤더니 동창회에 참석해 경북대병원 현황과 업적을 보고하고 위암 연수 강좌를 했다. 이런 사실만 주요 활동 내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 측에서 억울하다 이런 반응 같은 건 없어요? 네, 경북대병원 현직 의사가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경북대병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휴식을 위해 재미 동창회에 참석하고픈 병원장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미동창회가 많은 학생 장학금과 교수 연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모교 현황을 보고해서 장학금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간다고 밝혔는데요. 학장과 병원장은 댄스 파티 자리에서 무대로 불려나가 노래도 불러야 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보자 딸의 의대 편입 구술 평가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딸이 2017학년도 경북의대 학사 편입 시험을 치를 당시에 정부자와 가까운 지인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구술평가 만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구술평가서를 입수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실제로 3명의 평가위원들이 10점, 10점 해서 총 20점 만점을 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대체 무슨 사이입니까?
네, 이 만점을 준 평가위원 중 3명 중에 1명은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이고 또 다른 2명은 정 후보자와 여러 논문을 함께 집필한 공저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평가위원들 중에 1명은 정 후보자 딸뿐 아니라 다음에 치러진 정 후보자 아들의 편입 서류 전형 때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네. 뭐 아빠 찬스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 후보자 아들의 의대 편입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은 2017학년도엔 탈락을 했고 2018학년도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2018년에 제출했던 서류가 2017년에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전년도에 탈락했던 서류를 똑같이 제출하고도 합격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강선호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봤더니 아들은 2018학년도 전형에서 공인 영어 성적으로 2016년도에 치른 시험 성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학금 수여 내역이나 봉사활동, 논문 참여 등 제출된 서류들이 2017학년도 편입 서류 제출 시한인 2016년 10월 이전에 마련된 거라 2017년에 탈락했던 서류로 2018년엔 합격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정호영 후보자 아까 낮에 보도만 보면은 뭐 사퇴설 얘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 일단 본인은 사퇴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밝혔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전현직 대학 교수로 구성된 보수 성향 단체 전국 교수 모임은 정호영 후보자의 소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정 후보자는 명예롭게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조국 닮은 꼴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까 걱정하고 있는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후보자 측은 내일 오후 2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내일 2시에 소명을 본인이 직접 네.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거센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아직 법안이 상임 및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말을 아낀 채 여야 간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거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응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관한 윤곽이 정해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66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다시 통과한 사례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2014년 4월 16일, 8년 전 오늘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냈던 비극적인 참사였지요. 오늘 전국에서는 세월호 8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모두가 고개 숙여 묵념합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열린 경기도 안산에선 생존 학생이 참석해 가라앉는 배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도 너희 생각이 나. 만약 너희가 함께 나왔더라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
이번 기억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참석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됐지만 행사장 밖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기사를 봤고요.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단원고가 있는 이곳 안산을 비롯해 인양된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 일부는 세월호 침몰 해역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SNS에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SNS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또 이런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죠. 현장에선 각종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해양 사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탈출용 슬라이드에 몸을 던져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좁은 파도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현상인 역파도를 극복하고 구명 뗏목으로 이동해 올라탑니다.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젊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물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많이 어렵고 바다에서는 많은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로 신속하게 제압하고 산소호흡기를 착용 후 갑판으로 이동합니다. 각종 해양 사고에 대한 체험과 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입니다. 여객선이나 해양에서의 어떤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안전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는 연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형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뉴스에서나 이제 매체로 많이 보게 됐었는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선박 체험을 실제로 하게 되니까 실감이 났고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났고. 그럼에도 해양 사고 건수는 2020년까지 해마다 늘었고 인명피해도 매년 500여 명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과 함께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어제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고요. 한밤중 무도회, 불꽃축제까지 각종 이벤트를 벌였습니다만 대규모 열병식과 ICBM 발사 같은 무력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부인 리설주, 북한 수뇌부 간부들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만 명이 참석한 중앙보고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별도의 공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동행한 리일환 비서가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의 일색화가 우리 투쟁과 생활의 근본 중 근본이라며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젯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청년연회와 불꽃놀이를 생중계했습니다. 일사불란한 댄스 파티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경축광장에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대규모 열병식이나 우려했던 ICBM 발사 등 도발 징후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 국방부 장관을 공개 비난했던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정치부 상무위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별도로 군사 도발을 준비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과 다음 달 우리 새 정부 출범 전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한미가 전반기 연합 본훈련에 들어가고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부산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8층에서 미국 국적의 16살 청소년이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건물에서 떨어진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맨손으로 건물을 오르내리는 스파이더맨 흉내를 내다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인천 부평역 인근 선로에서는 7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건물 바닥으로 내려가 추락한 사람을 구조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는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추락한 사람은 미국 국적의 16살 청소년입니다. 공사장 8층 높이에서 친구가 떨어졌던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나서 잔대병원으로 이동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국적의 청소년은 친구와 함께 건물에 올라간 뒤 맨손으로 벽을 타고 내려오는 스파이더맨 놀이를 하다 중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지하철 1호선 인천 부평역과 부계역 사이 선로에서 한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기관사는 선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제주에선 길을 건너던 80대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3살 할머니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제 모레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생소한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일상이 됐죠. 이제 해제 이틀을 앞두고서 서울 한강공원과 도심지는 벌써 시민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 확진자 역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현장 나와 있는 조동욱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조동욱 기자, 오늘 도심 상황은 어땠는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서 있는 홍대 거리는 온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오랜만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버스킹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거리는 북적북적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인근 아울렛에서도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한껏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외출을 나오니까 가족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좋아요. 한 2년 반 동안 거의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장사하는 입장에서 많이 기쁩니다. 모래축제 준비가 한창인 부산 해운도 해수욕장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모래놀이를 즐기고 아직 차갑지만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도 된 시점에서 그동안 계속 실내에서만 생활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좀 넓은데 나와서 좀 추억여행.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도 거리 공연이 펼쳐지는 등 시민들은 오랜만에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두기도 끝난다고 하니까 기쁘면서도 걱정도 되는데 오늘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0만 7천 명대로 어제보다 약 2만 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 확진자가 60만 명대를 기록했던 걸 기억해보면 확연한 감소세입니다. 중증병상 가동률 역시 48.5%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거리두기를 앞두고 현재 의료체계와 유행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거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확산세가 급증할 수도 있는 만큼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교전에 치열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에게 2주 전부터 포위된 채 10만 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 상황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363명이 추가로 탈출했습니다. BBC 등 외신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동부에서 민간인 2,864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인도주의 통로가 개설됐지만 러시아는 최대 격전지 마리우폴에서 국제 적십자사에 의한 체계적인 대피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Получалися дальні бомбардувальники Ту-22М3 та бомбардувальники Су-34 і Су-24М. Сухопутні підрозділи противника здійснюють штурмові дії в районі морського порту.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는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nk, not be afraid. I mean that not be afraid, be ready. But that is not the question to Ukraine, and not only for the Ukraine, for all the world. I think.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 함의 침몰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에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변동금리 또한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해서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2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1.72%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5.3%. 이번 인상분을 반영해 오는 18일 새로 산정하는데 6%에 근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더 올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7%를 넘는 것 역시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수준에서 최소 1.5%에서 많으면 2%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6%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이제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대출 한도가 기존과 다르게 지금 줄어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이유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가산금리를 현실화해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주말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봄은 점점 더 깊어가겠는데요. 내일도 봄 햇살이 쏟아지며 서울과 대구가 각각 20도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떨어질 테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다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륙으로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이 건조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며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 걱정 없었는데요.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이겠습니다. 내일 서쪽을 중심으로 오전과 밤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이 먼지는 다가오는 월요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충주가 아침에 2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은 오늘보다 꽤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광주 23도, 울산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강릉의 한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김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모 놀이공원의 튤립 축제 현장입니다. 튤립 참 예쁘네요. 그죠? 요즘 봄꽃 보면 콧바람 쐬고 싶죠? 저는 지금 저 영상 속으로 좀 뛰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알록달록한 튤립 감상하시면서요, 편안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